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투자 로드맵 1편 2019년 6월 이야기 되짚어보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어디에 투자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의 투자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고 앞으로 성장할 분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 우리의 자산을 늘려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로드맵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자, 여기에 1편이라고 붙여놓은 이유, 사실 이 투자 로드맵과 관련해서 제가 2019년 6월에도 한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4차 산업혁명 개념도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자, 그때 당시에 소개했던 개념도 가져와 봤습니다. 미래에 주목할 만한 이런 핵심 산업들을 키워드로 놓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처음으로 쓴 책인 4차 산업혁명 주식투자 인사이트라는 책에도 실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3에 보면은 4차 산업혁명 개념도 그러면서 테마별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사실 이 책은 2019년 말에 집필을 완료한 책이었고요. 2020년 초에 출간이 됐는데요. 자, 제가 이 책을 집필하고 이 개념도를 그린 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큰 틀에서는 이 개념도의 어떤 흐름이 변화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자,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조금 추가되고 또 중요도 면에서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개념도를 처음 소개한 이후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이런 개념도 투자 로드맵을 설정하고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 제가 이야기했던 3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이 과도기적 시기에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 변수가 생겼는데, 이 변수는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의 이행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 시대는 점점 더 빠르게 미래 사회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 투자 로드맵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변화된 투자 로드맵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과거에 이 개념도를 통해서 소개했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과거 영상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 다음 2편 영상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투자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9년 6월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투자 핵심 분야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본격적으로 감상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은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 됐습니다. 자, 이미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의 삶은 빠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3차 산업혁명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겹쳐있는 이 부분에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슈퍼스타 경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영상에서 한번 했었고요. 슈퍼스타 경제는 더욱더 공고해지고 강력해진다. 자, 우리는 이 말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해야 할 테마는 과연 무엇인가? 테마에 관한 이야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큰 그림 속에서 어디에 좀 집중하면 될까? 자,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를 한번 뽑아 본다면은 5G, 자율주행 자동차, 클라우드, AI와 빅데이터, 로봇, 공유 경제 등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5G는 이 모든 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고요. 자, 그리고 AI와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자동차, 공유 경제, 로봇,
이런 것들과 서로 소통을 하게 된다. 이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게 소통을 하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림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설명을 한번 드리고 나면은 이 그림 하나로 모든 것이 이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그림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씩 주제를 잡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로 모든 것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안에서도 하나하나씩 뜯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로 5G입니다. 자, 이 5G는 기반 시설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죠.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5G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의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이 5G에 관한 내용은 과거 영상에서도 몇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깊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화웨이 주기기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 인프라 구축에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즉, 시장의 파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5G는 인프라가 깔리고 나면은 그 파이가 늘어나는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5G 관련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자, 인프라가 서서히 깔리고 있는 이 시기 투자를 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요. 향후에 5G 인프라가 어느 정도 깔리고 나서는 파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핵심적인 것이 바로 무엇인가? 저는 이 클라우드와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테마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테마 첫 번째로 클라우드인데요. 자, 이 클라우드는 아까 전에 개념도에서도 봤듯이 AI와 빅데이터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빅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AI를 통해서 컨트롤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클라우드라는 것은 이 모든 사물들, 자,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스마트워치, 그리고 자동차 모든 것들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물 인터넷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자, 이 사물 인터넷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AI와 빅데이터가 함께 결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은 전지전능한 컨트롤 센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부각되고 왔었는데요. 현재 클라우드 시장의 빅4 사실상 2강 2중의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1위는 단연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아마존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2017년 기준으로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MS의 애저가 상당 부분 아마존을 쫓아간 상황이라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3강 체제로 가고 싶은 구글이 최근 들어서 클라우드 서비스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IBM 역시 체질 전환을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알리바바가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삼성도 2016년도에 미국 클라우드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고, 네이버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 강화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런 빅4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 매우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PPT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검색하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클라우드 시장에 대거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결국 클라우드는 모든 것을 연결한다는 겁니다. 자, 두뇌는 AI가 되고 그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한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로 확장이 될 수가 있고 효율성의 증가 또한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효율성의 증가를 위해서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자, 여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개념도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와 자율주행 자동차를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에는 AI, 빅데이터가 걸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실상 미래의 가장 큰 먹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덩치 자체가 크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 그리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크게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 자동차 하나뿐만 아니라 차량 공유 서비스 그리고 무인 택시 또는 무인 버스와 또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용될 수 있는 범위는 더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사회에 다양한 파급 효과를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뿐만이 아니라 IT 테크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런 IT 테크 기업들이 가진 장점은 바로 AI와 빅데이터 분야에서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합을 시켜서 차량 공유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자동차라는 것이 바로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또는 차량 공유 서비스로 발전을 할 수 있고요. 자, 무인 차량, 즉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무인 차량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 및 테스트 주행을 공공연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구글은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 또는 리프트에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자, 이런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죠. 그러면서 구글을 주목해야 하는 점은 AI 분야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한 애플 역시 타이탄 프로젝트라는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실리콘밸리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불리는데요. 자, 테슬라의 많은 직원들이 애플로 대거 이직을 해서 테슬라 CEO인 앨런 머스크가 애플을 욕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애플은 비밀 프로젝트인 타이탄 프로젝트를 열심히 진행 중이다. 자, 이 사실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또한 애플은 중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인 디디 추싱에 많은 부분 투자를 했고요. 심지어 이사회까지 참여를 하면서 디디 추싱과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 차량 공유 서비스인 디디 추싱과 공유를 통해서 애플 역시 차량 운행에 관한 막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소프트뱅크 역시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와 디디 추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의 컨트롤 센터, 자, 두뇌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반도체, 그 중에서도 NPU라는 시스템 반도체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향후 10년 동안 133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소프트뱅크 역시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해 드렸듯이 소프트뱅크는 ARM을 인수했고, 자, 이것은 바로 반도체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NPU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머신러닝, 기계학습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머신러닝이 무엇이냐? AI가 스스로 배운다는 거죠. 기존에는 사람이 일일이 입력을 하고 특정된 명령에 따라서 출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AI, 머신러닝이 가능한 AI들이 출현하면서 기계가 스스로 패턴을 익히고 공부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I들이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사람보다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에 습득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인류는 이미 AI를 이길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2016년 세기의 대결이 펼쳐졌었죠. 이세돌이 알파고에게 패배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려 지금 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AI는 3년 동안 더 큰 발전을 이룩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인간은 AI를 이길 수 없는 단계에 와 있고, 향후에 AI가 모든 산업 전반에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미 인간보다 똑똑하다는 사실이 큰 몫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은 133조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가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1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는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통제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자, 여기에서 삼성이 미래 먹거리를 찾을 거다. 자,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율주행 자동차 역시 이 5G 통신을 통해서 클라우드와 끊임없는 정보를 주고받을 거고요. 자, 여기 이 과정에서 물론 많이 이용되는 게 바로 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반도체 덕에 4차 산업혁명의 콩고물을 조금이나마 받아먹을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나아가서 삼성이 지금 10년간 133조를 투자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적극적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의 이런 활동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을 줌과 동시에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한 가지 테마가 있었죠. 바로 로봇과 AI, 빅데이터는 무슨 상관이냐. 이것이 상당히 사실은 좀 무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는 AI를 탑재한 로봇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바로 인간이 스스로가 슈퍼휴먼이 되지 않는다면은 로봇과 공존해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건데요. 이 로봇이 인간보다 더 똑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로봇들이 인간의 명령을 따르지만 나중에는 감정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과 공존하는 동시에 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결국에는 인간이 과연 AI와 어떻게 공존을 해야 될 것인가가 큰 화두로 떠오를 것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러면 로봇 산업은 어떠한가? 그냥 한마디로 암울합니다. 물론 삼성의 로봇 사업부가 있고 현대 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는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LG도 로봇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자,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로봇 시장에서 본다면은 아주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특히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없는 로봇은 깡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노동 로봇일 뿐이죠. 앞으로 이런 단순 노동 로봇이 아니라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똑똑한 로봇들이 대세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이 AI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 특히 클라우드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자, 어떻게 로봇 산업에서 두각을 드러낼지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제프 베조스, 앨런 머스크, 그리고 손정희라고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서도 손정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는 30년 후에 인간보다 100만 배 똑똑해질 AI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손정희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대를 AI 시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가? AI 시대에 바로 초입에 있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 인터넷의 시대도 파이가 커지겠지만 AI의 시대는 기하급수적으로 그 파이가 커질 것이고 거기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자, 1900년에 뉴욕 5번가 모습입니다. 수많은 마차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자, 수백 대의 마차들 사이에 이 차량은 여기 딱 한 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과 1913년, 13년 만에 이 뉴욕 5번가 거리는 마차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자동차가 가득한 거리가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은 1908년 포드 T형 자동차가 개발 보급되면서 이뤄진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자, 손정희는 2035년에 5번가 거리가 이렇게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AI를 탑재한 자율주행 자동차로 뒤바뀔 것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35년이 되면은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자동차들이 AI 기반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된다는 게 바로 손정희의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정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를 AI 시대라고 부르고 있고 반도체가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박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내가 스스로 대박시나 대박기업을 만들 수 없다면은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가장 먼저 갈 기업, 가장 빨리 가는 기업과 함께 가야 합니다. 물론 그 기업이 나를 언제, 어디까지 데려다 줄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업을 믿고 함께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조급한 마음에 빨리 대박을 찾고 싶은 마음으로 쪽박 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우리는 불을 일굴 기회를 영원히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과연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